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공장 땅이 253평 되는데요. 저 땅이 제 땅입니다. 2년 3개월 전에 제가 저 땅을 매입을 하면서 빚을 22억을 냈습니다. 22억이요? 네, 저 22억이 은행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대출을 더 했어요. 저기 땅에 걸려있는 담보대출만 해도 한 22억 플러스 3억 한 25억이 됩니다. 금리가 지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처음에 이자를 낼 때는 350만원 냈다가 지금은 1000만원 넘게 냅니다. 2년 만에. 이자가 2배 넘게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올랐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그냥 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침체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야 될 이자는 늘어나고 내가 팔고 싶은 거는 못 팔고 부동산은 지금 찍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이 건물이 법인 건물입니다. 와, 여기 전부 개개발인가요? 밑에가 서금사 5구역이라고 유명합니다. 제 건물부터 재개발이 안 됩니다. 3년 전인가 산 거고 3층에 세입자가 나가고 없거든요. 이 안에 불 좀 끄고 확인 좀 하려고 왔습니다. 올라가시죠. 지금 여기가 3층이거든요. 네. 3층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뭐 이거 보시고 전세나 월세 사실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온 이유가 세입자가 나가시고 나서 불을 켜놨었어요. 불 끄러 왔습니다. 1층에 세입자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3층에 불이 켜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불 좀 끄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가 3층인데 옥탑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은데 나름대로 그래도 춥지도 않고 앞에도 좀 시원하게 뚫려 있고 방이 3칸이나 되거든요. 네. 저희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에요. 이 건물 옆에까지 재개발이라서 언제 부서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들어오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전세도 2천만 원 전후, 월세도 뭐 한 325만 원, 22만 원 이렇게 싸게 내놓고 있거든요. 이 일을 힘들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정비 공장은 사실 힘든 거는 있죠. 고객님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일하고 싶거든요. 아까 말했던 환자분들 단차 1mm 먼지 티끌 하나 있는 게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사실 한 번씩 트러블이 생기면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어쩔 수 없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보겠다, 미안한데 내가 뭐 돈을 좀 돌려드리겠다 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도 잘못되기도 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물어주고 1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끝나거든요. 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 한 번씩 만나면 인터넷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안 하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협박 아닌 협박도 하시고 블로그 올려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보통 돈이거든요. 돈으로 그냥 미안하다 싸우다가 해결 안 된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스트레스 받고 극히 일부입니다. 0.1%고 99%는 일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상들, 환자들 그런 분들 제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런 분들 만났을 때만 아니면 일은 사실 재밌습니다. 보람 있고요. 왜냐면 돈도 벌면서 그분들도 고마워하시거든요. 차가 깨끗해지니까. 그런 게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공장 땅이 253평 되는데요. 저 땅이 제 땅입니다. 2년 3개월 전에 제가 저 땅을 매입을 하면서 빚을 22억을 냈습니다. 22억이요? 네, 저 22억이 은행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대출을 더 했어요. 저기 땅에 걸려있는 담보대출만 해도 한 22억 플러스 3억 한 25억이 됩니다. 금리가 지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처음에 이자를 낼 때는 350만원 냈다가 지금은 1000만원 넘게 냅니다. 2년 만에. 이자가 2배 넘게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올랐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그냥 답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침체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야 될 이자는 늘어나고 내가 팔고 싶은 거는 못 팔고 부동산은 지금 찍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건설사도 지금 난리였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건설사들도 많이 중리산이하고 있죠. 사실 잘 될 때는 좋습니다. 팔면 무조건 돈 남고 하니까. 근데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니 괜찮나? 이랍니다. 부동산 하고 있다 그러면 힘들어하고 뭐 중리산이 하거든요. 다 못 팔고 빚 내고 여기저기 다 빌려서 막고 있습니다. 금리도 많이 오르고 내가 팔아야 될 물건들은 하나도 안 팔리고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현기차 부품난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이제 부품이 없어가지고 차 수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차 할부금 나가는데 차 수리를 못해서 한 달, 2달 정도 세워두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다른 대형 유튜버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100만 유튜버 우파님, 김한정의 모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100만쯤 되는데 그분 유튜브에도 좀 나왔고 부산카라고 부산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랑 영상도 촬영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영상도 지금 한 40만 회 가까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주위에서 걱정도 많이 합니다.
네 현기차에 방귀를 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나는 건 없고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수리를 못하거든요. 수리를 못해서 정비공장도 손해고, 현대모비스 부품을 받아서 부품을 파는 현대 기아 부품 대리점 사장님들도 피해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아가지고 요새 그 이슈 때문에 전국의 자동차 유튜브 시장에서는 핫한 키워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정비공장을 시작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거 잘하는 것도 우선이었지만, 저희 공장을 알리자, 공장이 좋은 위치에 삐까뻔쩍하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한 지도 8년이 넘었거든요. 9년 차입니다. 블로그 생활도 하다가 유튜브가 핫하게 된 걸 알고 있었고, 인스타도 핫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튜브라는 게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편집자 구해가지고 유튜브는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이제 알리고자 시작했는데, 구독자도 벌써 4만 명이 거의 다 돼가고요. 이 영상이 나올 때쯤 되면 4만 명은 됐을 것 같습니다. 4만 명이 되고 조회수도 조금씩 나오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책임감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부산에서 판금도색을 하는 업체인데, 전국적으로 본인이 궁금한 걸 전화로 해서 막 물어봐요. 문자로도 물어보고,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저도 일을 하잖아요. 정말 바쁘게 일하거든요. 하나하나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변호사분들도 보면 전화 상담에 뭐 몇십만씩 받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돈을 받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바빠서 상담을 못 해드려요. 유튜브나 어디 이제 콘텐츠에 댓글을 달아주면 답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안 듣고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서울인데,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제가 전국적으로 상담 못 해드린다, 댓글 달아주면 그래도 끝까지 물어봅니다. 막 바빠 죽겠는데 전화 계속 들어오고 손님 앞에 있는데도 유명해지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답글을 나중에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화로 오면 한가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전국적으로 전화를 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리할 수 있는 분만, 부산이나 경남권이나 제가 수리가 가능한 분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수리할 수도 있고, 다음이 계약이 되니까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까지 수리를 안 하거든요. 너무 멀어서.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전국적으로 저한테 전화하고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빠요. 그게 제일 힘든 점입니다. 너무 많이 저를 괴롭히는 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유튜브로는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유튜브는 적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PD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사장님도 있겠지만, 대표님도 있겠지만, 편집자 월급이 나갑니다. 제가 한 달에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저는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회수 수익만 있는데 보통 한 달에 400달러, 500달러가 들어옵니다. 환율 1,400원 계산해도 한 달에 60만원 정도 전후밖에 안 돼요. 편집자 월급은 그 이상, 훨씬 이상이니까 항상 적자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튜브로 돈 못 법니다. 하지 마세요. 저같이 본인의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도 이렇게 전혀 안 무섭고 안 쪽팔려 해야 되고 안 창피해 해야 되고, 제일 고충이 촬영도 하면서 편집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가능한데,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피드백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가지고 개인이 시작하면 사실 힘들다고 생각해요. 돈 못 법니다. 어떤 이유로 등기를 뗐나요? 부산에 그 법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갈 거예요. 근데 1층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한우 오마카세를 하시는데 전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전기를 증량을 하려고 하면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러 왔고요. 법인은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떼려고 하면 이 등기소를 꼭 와야 됩니다. 멀어도 세입자를 위해서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법인하고 있는데, 법인의 체크카드를 법인 이사님들한테 나눠줄 체크카드 회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짬 내가지고 체크카드 하나 회수하고 가겠습니다. 엄청 바쁘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올라오실래요? 어떤 방인가요? 네, 여기는 수전사 커스텀 페인팅 하는 소규모 작업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재료들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전사 물 담그는 이렇게 작업장입니다. 보통 여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필름을 씌워서 이렇게 담궈내서 여기 필름을 씌우는. 그 다음에 저희가 커스텀 페인팅으로 해서 뭐 이런 것도 그냥 샘플 삼아 만들어 봤습니다.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한 정도 돈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막 무늬 다 만들고, 플레이크 도색, 크리스탈 기법, 골드리프, 캔디 도색 작업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 판금 도색뿐만 아니라 커스텀 페인팅, 수전사 작업 하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차주님한테 제가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보통 저희가 차주님한테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저 영상 좀 찍을게요. 여사님 실로정입니다. 차주님 차량 지금 뒷범버는 탈거를 한 상태고요.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짬나는 거 보면서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김한용의 모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건데 거의 100만 유튜버인데 제가 찍은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는 4시간 만에 4.4만 회인데 아마 몇십 만에 갈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부산칸님하고, 부산칸님도 부산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22.7만 명인데 같이 나와가지고 조회수도 지금 벌써 38만 회, 댓글 1200개. 요새 지금 완전 핫 이슈, 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해줍니다. 현기차는 현대모비스한테 테러 당하는 거 아니냐고. 사무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시면 있는데요. 또 여기 보험원부가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이런 정도 수리를 했으니까 사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올려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유튜브 댓글도 달고 블로그도 8년 정도 한 것도 보기도 하고. 지금 딱 보이네요. 메인 뜨니까 바로 제 얼굴이 뜹니다. 핫이슈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은 어디 가고 있나요? 이제 울산 가야 됩니다. 울산에 부동산 일도 보면서 수리할 차량 픽업도 해서 와야 돼요. 됐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네요. 초 단위까지는 오박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삽니다. 정비공장 차를 계속 많이 타고 다니는 이유가, 제 차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와이프 심부름 때문에 잠시 아울렛에 들러가지고 환불하러 가야 돼요. 제 차는 이 차입니다. 성공의 상징 제네시스. 제 차인데 내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이 차를 주로 타고 다녀요. 왜냐면 이 차를 주로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신호정비가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세워두고 주로 되도록이면 제 차를 안 타고 이 정비공장 홍보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직원들은 월급날이 좋은 날이지만 자영업자들한테는 월급 주는 날이 제일 힘든 날입니다. 항상 이 월급날만 가까우면 통장에 잔고가 월급 줄 만큼 있는가 항상 보게 되죠. 이거 끝나고 나면 통장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제일 무서운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품 대금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주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비공장이니까 페인트, 현대기아 수입차 부품값 이런 거 다 주기 때문에, 또 직원들 밥값 다 주기 때문에 항상 10일쯤 되면 이거 또 그날이 왔구나, 월급 못 맞추면은 제 개인 통장에서 들고 와가지고 메꾸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해외 부품은 부품이 비싸서 남는 게 별로 없겠어요. 수입자 부품값은 받죠. 근데 다 수입자 부품값은 기본 국산차에 5배, 10배씩 하거든요. 그냥 조그만 플라스틱 하나도 10만원씩 하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몇백만원씩 합니다. 400, 500만원, 1000만원 넘는 라이트도 있어요. 현타 오지 않나요? 우리 월급이 얼만데 보잘것 없습니다. 수입차들 부품값 생각하면요. 여기는 왜 왔나요? 저 지금 차가, 제가 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차를 타고 또 울산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울산에 고객님한테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차를 하나 건네드리고 거기에서 고객님 차 BMW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울산에 건물에 가는 김에 저희 고객님한테 차도 받아올 김에 가는 건데, 이 차를 차주님이 빌려드리면 좀 창피하다고 해서 신호등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차로 갖다 드리기 위해서 차를 바꿔 타고 있는 과정입니다. 차를 옮기는 와중에도 부동산 업무를 받고 굉장히 힘드시네요. 전화를 받았거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국에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였는데, 경기도의 모 지역에 아파트를 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제일 안 좋았었습니다.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빈집으로 해서 몇 개월째 두고 있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엄청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권에도 집을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 와가지고 집 좀 보러 간다 하길래 제발 꼭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금 그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목표가 있으셨나요? 내가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자식한테는 편안하게 집에서 좀 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부모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금전적으로. 차에는 큰 욕심이 없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은 있고, 그게 되고 나면 그리고 동시에 기부도 조금 많이 하고 싶어요. 컨셉 같겠지만 컨셉은 아닙니다. 제 인스타를 보면 알겠지만 옛날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작게나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린이들을 위한,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한 달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 기념으로 해서 부산대학 어린이병원 100만원 소소하지만 기부도 했습니다. 내 생일 선물 안 사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 어려운 아이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인생 목표입니다. 네. 일단 우리 직원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왜 기분 좋나요? 돈 벌었으니까요. 환불했습니다. 환불. 일단은 내 거 산 거 아니고 와이프가 산 거를 환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온 줄 알겠죠? 네. 돈 벌러 온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못 버는데 잠시 와가지고 44만 7천 원을 벌고 가는 거니까요. 내 카드 값이 44만 7천 원 깎이는 거니까요.